안녕하세요, 헬로트래킹의 정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구입해서 열심히 신고 해외 원정을 다녀왔던 등산화입니다. 호카 카하2 미드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유럽 트레킹 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열심히 신었던 등산화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호카 카하2의 무게는 남성 270mm 기준으로 533g, 여성 240mm 기준으로 443g입니다. 미드컷 치고는 가볍거나 그리고 엄청 무거운 정도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평균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호카스럽게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등산을 가시면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등산화를 저희가 구입을 하면 착용감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착용감에 있어서 발볼과 발등을 봐야 되는데 발볼과 발등은 평균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발볼이 넓은 편이라 평소보다 한 치수 넓게 신는 편인데 카하2는 제가 운동화 사이즈랑 동일하게 270으로 구입해서 신었는데 발볼은 약간 조이는 느낌은 있었는데 트레킹을 실질적으로 해봤을 때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등의 높이는 평균적으로 있는 편이라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화 같은 경우는 칼발이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신발은 정 사이즈로 다 신는 편이고요. 일반적인 국산 브랜드의 등산화보다는 넉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착용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쿠셔닝은 디자인을 보시면은 미드솔이 굉장히 두껍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호카의 전형적인 디자인인데 호카2는 미드솔도 두껍지만 면적도 굉장히 넓게 만들어졌습니다. 쿠션감 같은 경우는 호카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미드솔을 사용을 해서 기본적인 충격 흡수가 잘 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저희도 이 쿠션감 때문에 유럽 트레킹 때 7일 동안 100km를 넘게 걸었지만 발이 불편하거나 힘든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쿠셔닝이 좋은 등산화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 한국산 같이 요철이 많은 곳에서는 오히려 쿠셔닝이 좋으면 발에 압력이 많이 들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미드솔이 조금 단단한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유럽 트레킹 같은 경우는 요철이 심한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카하2를 신고 굉장히 잘 걸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접지력입니다. 아마 등산화를 고르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일 겁니다. 호카의 카하2는 기본적으로 비브람 메가 그립을 사용했습니다. 비브람 메가 그립의 접지력을 언급하는 거는 사실 입이 아프고요. 그만큼 접지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산에 접지가 잘 되고 유럽에도 당연히 잘 되기 때문에 어떤 산을 가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아웃솔의 두께가 5mm 정도로 얇고 그 다음에 앞 뒤에만 조금 사용되고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웃솔이 통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웃솔이 벗겨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요철이 심한 곳에 가게 되면은 미드솔의 수명이 빨리 닿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마 이런 내구성 부분 때문에 호카 카하2를 선택하실 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철이 심한 곳을 자주 안 가신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안정성과 편의성입니다. 우선 등산화를 보시면 맨 왼쪽에 후크가 3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화 끈을 묶을 때 앞뒤로 밀리지 않고 고정이 되기 때문에 편의성을 제공을 해주고요. 다만 텅이 짧게 나온 건지 텅의 높이가 낮은 건지 아니면 후크의 위치가 잘못된 건지 맨 위까지 등산화 끈을 묶었을 경우에는 등산화 끈이 텅을 좀 벗어나기 때문에 발목 쪽으로 스트레스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TMB 트래킹 하는 영상을 보시면 두 번째 후크까지만 묶어서 마감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힐 카운터 부분에 큰 고리가 있어서 등산화를 신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신을 수 있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 쪽에 쿠션 하나가 덧대어 있기 때문에 처음 등산화를 신었을 때도 뒤꿈치에 마찰이 없기 때문에 등산화를 길들이지 않고 바로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산화 앞쪽 톱캡은 길지도 짧지도 않게 적당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끼발가락까지는 보호가 될 수 있게 제작이 되었고 두께감은 많이 두껍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돌불이나 나무에 부딪혔을 때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두께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톱캡 부분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본드로만 붙여놓은 게 아니라 끝부분에 박음질까지 한 번 더 해뒀기 때문에 톱캡이 벌어질 우려를 좀 더 줄여줬습니다. 사실 이 톱캡 같은 경우는 타 브랜드에서는 자주 벗겨지는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준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호카 카하2를 옆에서 보면은
뒤꿈치가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발 굴림이 좀 더 편하게, 그래서 트레킹을 할 때 걷기 편하게끔 해주려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된 건데, 하산을 할 때 돌이나 계단에 계속 뒤꿈치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지 같은 길을 걸을 때는 좀 더 편하지만 하산을 할 때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불편하게 다가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수입니다. 카우2의 방수는 GTX가 붙어 있기 때문에 고어텍스 라이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면서 저희는 양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TMB 트레킹을 하다가 40분 정도 비를 맞으면서 걸었는데 신발 안쪽에 습기가 차는 정도는 있었지만 양말 자체가 젖지는 않았습니다. 냇가를 건널 때 발이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물이 안쪽까지 침투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첫 번째 후크가 있는 구간이 턴과 어퍼가 분리되는 곳이라서 그 이상으로 물이 찼을 경우에는 안쪽으로 물이 스며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기성은 고어텍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바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행을 하면서 장시간 착용을 하고 걸었을 때 발 앞쪽에 습기가 차서 등산화가 조금 젖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카우2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아니라 고어텍스가 들어간 모든 미드컷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드컷 이상 등산화를 신으실 때는 주기적으로 등산화를 벗고 발을 좀 식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발에 땀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게 너무 싫으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로우컷 등산화나 아니면은 고어텍스가 들어가지 않은 등산화를 신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호카 카우2 등산화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쁜 등산화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한 번쯤 고려하고 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적당한 편안함과 안정성을 가진 등산화라고 생각하고요. 장거리나 단거리 전부 다 가능한 등산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30만원 초반에 형성된 가격대는 아무래도 조금 고민을 하게 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등산화를 추천을 한다면 설악산 같이 돌이 삐죽삐죽한 산행을 주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못 해드릴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 그리고 예쁜 등산화이면서 기본적인 스펙을 다 갖춘 등산화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언제나 제품 구입은 본인의 몫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에 들면 구입을 하시면 되고 아니시면 다른 제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호카 카우2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